내게 익숙하지 않은 장소나 잘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는 두렵고 불편한 느낌을 우선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궁금해하는 걸까요? 아마도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미지의 세상이 딱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왠지 두렵지만 알고 싶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지의 세계, 특히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상 무비터리에서 다룰 영화도 바로 우주가 배경인 SF 영화인데요. 게다가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해지는 SF 재난 스릴러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주정거장에 있는 6명의 우주인. Ready, show? 이들은 중요한 임무 중입니다. I see it. Pilgrim wasn't just seeing things in a Mars soil. 화성 토양 샘플을 연구하던 그때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We're looking at the first incontrovertible proof of life beyond Earth. 우주의 다른 생명체를 발견한 역사적인 사건에 지구까지 들썩이죠. Calvin. 그러나 이 생명체 좀 특이합니다. The specimen cells have begun to move together en masse as a unit. Unlike most multicellular organisms, every cell of Calvin's can perform every somatic function on its own. Every single cell is simultaneously a muscle cell and a nerve cell and a photoreceptive cell. 아, 이거 뭔가 수상해요. Hello, Calvin. How does that feel, Hugh? After weeks of stunning growth and activity, Calvin is completely inactive. 다시 깨우기 위해 실험실에 들어간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흥분과 기쁨도 잠시. 이젠 인류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 우주 생명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위험한 발견. 영화 라이프 시작합니다. 이 영화 시작을 딱 보면 배우들이 우주에서 유영하는 장면을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주에 있는 것 같은 아주 실감나는 묘사가 돋보이는 장면이죠. 전 그 첫 장면을 보면서요, 굉장히 좀 과시적이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할리우드가 가장 잘 만들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이만큼 돈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좀 잘 만들잖아요. 네. 특히 전 첫 장면을 보면서 영화 그래비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주의 내부와 바깥을 함께 묘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래비티를 떠올릴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외계 생명체 켈빈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비티보다 한층 발전한 무중력 우주 영화를 이 영화를 통해서 아마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게 우주를 배경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어허. 일단 하나, 이 인간들이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의 위대함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칭송하는 작품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그렇게 미지의 세계는 우주로 나갔는데 정말 미지의 생물체가 인간을 공격한다. 공포물이 되는 것. 아마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좀 부합하는 작품이 지금 소개하는 라이프가 아닌가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래비티,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라이프는 우주 공간, 이 곧 재난의 공간이 된다. 그렇죠. 그런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라이프는 미지의 외계 생명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요, 위협을 받게 되는 인류의 어떤 고군분투, 즉 그렇죠. 그래비티에 약간 에일리언을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라이프의 시작은요, 에일리언의 영감을 받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에일리언하고도 무척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다르다면 에일리언에서는 크리처라고 하죠. 에일리언 자체가 굉장히 좀 흉측하고 거대했잖아요. 라이프에 나오는 이 에일리언, 이름이 켈빈. 굉장히 귀여워요. 우리 집 친구 같아. 옆집 친구 같아. 거기다가 손가락만 해. 되게 만만할 듯 보이는데, 이 만만해 보이는 켈빈이 굉장히 공격력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는 그런 공포감이 굉장히 상승을 하는 거죠. 언제 이렇게 덤빌지 모른다는 어떤 그렇죠. 쫄깃한 느낌,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고요. 에일리언과 같은 어떤 아주 거대하고 약간
좀 인상적인 느낌의 외관을 갖고 있는 괴물을 상상했다면은 약간은 좀 초라합니다. 처음에는 콩알만해. 현미경으로 겨우 볼 수 있는 미세포, 단세포 유기체거든요, 일종의.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성장을 거듭하고요. 나중에는 굉장히 커집니다. 흡사 굳이 하나 비교하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낙지 아니 탕탕이 무지하게 좋아하거든. 아니 우리는 한국에서는 낙지 이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맛있게 먹지? 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낙지라고 하면 굉장히 공포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 켈빈의 어떤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켈빈이 공포스러운 건 연체동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낙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쑥 들어갈 수가 있고 어디에서든 쑥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디서 도대체 등장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그런 공포가 또한 이 영화에는 존재하는 거죠. 이 켈빈은 그 막 몸체가 작다 보니까 우주선 어디를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주선을 유영을 했는데 이 우주인들이 이제 유영을 못 하죠. 그래서 굉장히 우주선이 폐쇄되고 차단된 듯한 그런 공포가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 극중의 에일리언이라고 할 수 있는 켈빈을 굉장히 작게 가져감으로써 뭔가 그런 공포를 좀 극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광활한 끝도 없는 엔들리스한 우주가 이 켈빈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느새 폐쇄적인 공간으로 그렇죠.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영화는 아주 지극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나사가 화성에 4번째 탐사 로봇을 보낸 상태에 있고요. 아, 네. 만약에 이 화성에 보낸 이유는 여러분들 다 뭐 잘 아실 겁니다. 지구 이외에 생물체가 살 확률이 가장 높은 행성으로 그렇죠.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 화성 탐사 로봇이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하면은 그때 또 인류의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우리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상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라이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어허.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그 우주선의 우주인들이요 다국적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일본인도 있고요. 일본인 있죠, 미국인 있죠, 영국인 있죠, 러시아인 있죠. 네. 정말 여러 인종과 다국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근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흥행에서 자국에 가게 됐을 때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유명 배우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고집. 왜냐면은 품도 많이 드는 영화고 제작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 네. 유명 배우를 고용을 해서 자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분명히 고려를 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왜 한국인은 없을까? 그러니까. Moving us back into stable orbit. These creatures could have dominated Mars for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but now we know that they hibernate with a loss of atmosphere. If we deprive it of air, retreat in tranquility and seal ourselves off, Unbent the rest of the station. no life support and no life. 드디어 켈빈의 약점을 알아냈네요. 그러나 저들에게도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신의 위험을 느낀 걸까요? 켈빈의 움직임도 아주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런 이분의 표정이 왠지 묘한데요. 아 별일 없겠죠? You okay? It's my fault. We took it. Life's very existence requires destruction. Calvin doesn't hate us, but he has to kill us in order to survive. 설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I'm sorry because of all the. 맞습니다. 켈빈이 숨어 있을 줄이야. 아무튼 켈빈과 인간의 대결, 누가 승자가 될까요? 라이프는 그래비티와 에일리언의 재미를 모두 만끽할 수 있다. Doesn't get to Earth. 라이프는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는 SF 재난 영화계의 수작이다. It has to kill another. 6인의 우주인이 연 판도라 상자의 재앙. 위대한 발견은 가장 위험한 존재의 등장을 알렸다. 화성에서 시작된 지구의 최후. 영화 라이프입니다. 영화 마니아라면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작품을 만나는 시간이죠. 마니아 티켓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사실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은 많은데 그 속에 우리가 잘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작품, 예를 들어서 뭐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부기나이트 같은 작품이 될 텐데요.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 극장에서 보고 정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해서 네. 첫 번째로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화 보신 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햄버거를 무조건 먹고 싶어집니다. 아,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 햄버거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자면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의 신화를 이룬 그런 기업이죠. 맥도날드의 성공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작품 파운더입니다. 맥도날드의 성공에 이런 뒷이야기가 있을 줄 저도 정말 몰랐는데요. 영화 파운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전국을 다니며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레이는 안 팔아본 것 없는 한물간 세일즈맨입니다. Oh, we got an order. 6 mixers. 6? Some drive-in out in California. 우연히 한 식당에서 심상치 않은 대박 기운을 예감하고 먼 곳인데도 일부러 한달음에 달려가 보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이 식당은 손님이 넘쳐나는 대박 식당이었습니다. Hamburger and French fries and a Coca-Cola. That'd be 35 cents, please. 게다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음식이 나오니까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가요? 이야, 이 선천적인 장사꾼 레이는 이곳의 시스템에 홀딱 반하게 되고 맥도날드 형제에게 동업을 제안합니다. Franchise. Beg pardon? Franchise. Franchise the damn thing. There should be McDonald's everywhere, coast to coast, sea to shining sea. 과연 맥도날드는 어떻게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영화 파운더 시작합니다. 최근에 극장가에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줄줄이 그렇죠.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영화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또 포장을 잘 하면 맞아요. 관객들에게 충분히 먹힐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다룬 이제 파운더 같은 경우는 실화는 분명하지만 맥도날드 성공했네? 라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성공해서 저렇게 전 세계에 많은 프랜차이즈 매점을 가지게 된 거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있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맥도날드 햄버거 하면 당연히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건 뭐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햄버거 만드는 방식 그리고 레스토랑 관련 디자인은 맥도날드 형제가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즉 맥도날드를 세계 시장으로 퍼뜨린 건 맥도날드 형제가 아니라 레이 크록이라는 사업가였다는 거죠. A concept. Huh. What are those? Oh, it's a way to make the place stand out when you're driving by. The Golden Arches, I call them.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 제목이 파운더, 그러니까 설립자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 크록이라는 인물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영화가 시작을 하면요, 바로 레이 크록의 얼굴이 화면에 그냥 한가득 등장을 하거든요. 클로즈업이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는 맥도날드 형제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레이 크록을 주목한다라고 선언하듯 영화가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영화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담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인간이 번다. 사람이 왕사 번다. 한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데 네. 거두는 건 다른 사람이다. 아, 그렇죠. 영어에서는 이런 속담으로 표현이 되는데 맥도날드 형제는 아주 소신 있는 사업가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아주 원칙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Speed. That's the name of the game. The first stop for every McDonald's hamburger is the grill. 반면 미국 전역을 어떻게 보면 맥도날드 공화국으로 맞아요. 맥도날드가 곧 미국이다. 라고 이렇게 하려는 욕심 많은 레이는 상당히 맥도날드 형제와는 상반된 캐릭터라는 거죠. 맥도날드 형제를 뒤로 밀쳐내고 레이 크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악한 방법으로 네. 맥도날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이 햄버거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보자면 현재 맥도날드 왕국을 이루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맥도날드 형제의 어떤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랄까요? 네.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빼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누가 진짜 파운더냐를 묻는 거일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햄버거 먹고 싶다 라는 게 중요하죠. 너무 먹고 싶어. 특히 치즈버거 너무 먹고 싶어. 우리가
미국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개척이죠. 네. 그리고 그런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잘 포장한 미국의 장르가 있어요. 서부극. 그렇죠. 예, 서부극 같은 경우로 이제 미국의 어떤 개척 정신을 굉장히 찬양을 하는데요. 그와 비슷한 문화가 있다면 아마 미식축구라든지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햄버거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미식축구라든지 햄버거라든지 그리고 서부극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요소가요. 뭐냐 하면 바로 땅 따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파운더 역시도 동부에서 있던 레이 크록이 서부에 있는 맥도날드 1호점으로 향하는 것에서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동부에서 서부로 이루어간다. 이게 개척 시대를 바로 연상케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맞아요. 이것 자체가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66번 국도는요. 이 66번 국도에 대한 노래가 있을 정도로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로니까.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햄버거 웨스턴이다 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정확합니다.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를 뺏어온 과정 자체가 마치 이 미국인들이 이 미국 땅을 발견했을 때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파운더에서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를 뺏어오는 과정과 흡사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파운더를 두고 햄버거 웨스턴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미국식 자본주의의 어떤 잔인함 이런 그렇죠.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약탈을 선택한 레이 크록의 야망을 잘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있습니다. 황금 아치의 그 간판 그렇죠, 맞아요. 번쩍거리잖아요. 그래서 레이가 뭔가 그걸 보면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이제 맥도날드 하면은 사실 약간 귀 모양 비슷한 보이죠? 그 네, 황금 맞아요. 아치가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음악적으로도 이 레이의 야망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금발머리의 조한 스미스하고 레이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 장면 기억나시죠? Pennies from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맥도날드가 그냥 돈다발이죠. Don't you know each cloud contains pennies from heaven? 황금의 비. 아, 황금의 비. 1936년 콜롬비아 영화 황금의 비라는 작품이 실제로 있고요. 여기에 삽입된 곡이고 빈 크로스비. 우리에게는 I'm dreaming of the white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낫지 않아?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유명한 빈 크로스비가 이 주제가를 불러서 엄청나게 당시에 1930년대 크게 히트를 한 당대 최고의 팝송 중에 하나인데 그걸 레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꼽는다는 것.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맥도날드 1호점이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 버나니노 1호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 맥도날드가요 전 세계에 무려 35,000개 지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뭐 그런 좀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할리우드 영화, 팝송, 그리고 맥도날드. 미국식 문화, 자본주의가 어떻게 세계를 점령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We have a small problem. Wait a minute. How can we be almost out of capital? Well, your revenue, the monthly cut of the stores. 회사는 성장하는 듯했지만 사실 위기였습니다. Hiya, Ray. I want to renegotiate. Renegotiate what? My deal. My lousy deal. No! 충돌이 심한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데요. I specifically said the office is the best place to reach. With all due respect, sir, when you're 3 months behind on your payments, you don't get to pick and choose where we contact you. 게다가 은행의 압력은 들어오죠. 자금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No, it's a problem, all that ice cream. But may have found a solution. Well, Joan did, actually. It's a powdered milkshake. Chocolate or vanilla? Vanilla. 획기적이긴 한데 이걸 맥도날드 형제가 과연 허락할까요? I think I'm drinking a delicious vanilla milkshake. McDonald's. Just found a way to save you. Like I say, it's a powdered milkshake. It's a fraction of the cost of ice cream and requires no refrigeration. It's called a milkshake, Ray. Real milk. Now and forever. 역시 반대하죠. 돈이냐 원칙이냐. 과연 깊어진 갈등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햄버거 하나로 전 세계를 삼킨 맥도날드 탄생의 충격 진실. 갖고 싶다면, 필요하다면 반드시 손에 넣어라. 재능도 천재성도 아닌 끈기로 얻은 잔인한 승리. 영화 파운더였습니다. Glorious name, McDonald's.
영화 라이프는 우주 생물체의 습격에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영화 파운더는 야망과 소신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두 작품은 재미도 재미지만 뭔가 여운을 남기는 듯한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 앞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개 과정, 결말도 충격적인 작품이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네. 뭐 좋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 영화를 굉장히 좀 빠져서 봤다고 하는, 말하자면 취해서 봤다는 그런 증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푹 빠져서 푹 취해서 볼 수 있는 영화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